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누겠지만 250만 명 당원 중에서 투표율이 42.18%였습니다. 그러면 150만 명 정도 한번 보자. 100만 명에서 한 150만 명 사이가 되겠죠. 42%니까 자, 이렇게 많은 당원들이 투표를 했는데 특정인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배후 조정을 해서 이 사람 떨어뜨려라. 자, 이 사람을 떨어뜨리라고 누군가 오다를 내린다고 해서 120만 명의 당원이 실제 투표장에 가서 저 사람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까? 10만 명 정도에게 오더를 내리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100만 명의 사람이 뭔가 결론적으로 특정인을 탈락시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의 배후 또는 누군가의 뜻에 의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집단지성이 작용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고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 집단지성의 힘이 정말 감동의 드라마를 만들었다. 떨어진 사람이 애처롭고 섭섭한 것을 뒤로 하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민주당 당원 100수십만 명이 어떻게 이번 전당대회에서 저런 이변을 연출해냈느냐. 이 부분은 아마도 제가 강조를 드리더라도 여러분 여전히 부족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방송에서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받았던 사람이 정말 그 금메달을 획득하는 그 순간 마지막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날 봐도 놀랍지만 그 다음날 봐도 재미있고 또 그 다음날 봐도 재미가 있고 세월이 지나서 다시 보더라도 역시 그 당시의 감동의 순간을 우리가 다시 떠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전당대회가 끝이 났고요. 그리고 민주당 당원들이 이런 정도로 힘이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 2기 지도부가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제목으로 이렇게 해놨죠. 250만 민주당원의 집단지성이 속도와 효율 면에서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번 전당대회의 상징과 내포적 의미를 감명하고 깊이 있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글을 올렸는데요. 자, 속도와 효율. 오늘 이 시간이 전략입니다. 전략이라는 것은 어떤 방향을 선정하고 그것이 어떤 최종 결과를 만들어낼지에 대해서 나름의 체계, 나름의 경험, 나름의 지식 그리고 나름의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그것을 검증받는 과정, 이것을 모두 전략적 판단, 전략의 수립 그리고 전략의 실행 이런 단어로 써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이런 전략이라는 것이 어떻게 작동이 되었으며 지금 민주당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정말로 많은 얘기를 하더라도 들으면 들을수록 더 뜨겁고 재밌는 스토리가 담겨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고현주님께서는 작은 유튜버 무시하는 방송 겸손해라 이런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독고다이님은 정봉주 박원석 끼리끼리 논다고 두 사람이 문제입니다. 예, 뭐 다른 말씀 주셨는데 여러분 글로 읽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나 하라는 이런 말씀도 있었고요. 그리고 대형 유튜브일수록 잘해야 합니다. 강병상님. 실드치다 구독 취소 많이 당했지요. 다름과 나쁨은 당원들이 구분합니다. 다르다는 것과 나쁘다는 것을 구분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질타로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는 결국 당심이 민심을 반영했고 민주당이 앞으로 가야 할 일 어떤 지도부가 구성되는 것이 최적의 선택인가에 대한 가장 이상적인 5명의 최고위원이 선출됐다라고 보는데 좀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내용 글로 올려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겠습니다. 벌써 1,400분이 들어와서 의견 주고 계신데요. 책일섭님 고맙습니다. 스픽스 정교환 대표의 평론을 시청합니다 주셨는데 저도 뭐 급수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메이저리그인지 마이너리그인지 아니면 미들리그 정도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제가 하는 분석은 분석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 일극체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저께 자, 민주당 전당대회를 끝내고 이재명 당대표가 연임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득표율이 84%를 넘었죠. 지난 2년 전의 당대표 선거에서 외우기도 쉽습니다. 77.77%를 얻었는데 이번에는 84%를 넘겼습니다. 야, 그래서 완벽하게
이재명 일극체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이재명 혼자서 이제 북한 노동당이나 하고 있는 정말로 혼자서 모든 것을 독재와 같은 방식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었다라고 언론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일극체제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우선 기다렸다는 듯이 이번 더불어민주당 2기 지도부에 대해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칭찬은 고사하고 격려는 고사하고 이것이 큰 문제다. 일극체제를 만들었다. 당내 민주주의가 완전히 질식됐다. 라는 우려를 제기했는데 여러분 이 영상 보면서 제가 작은 해설하고 분석하고 찔러드리겠습니다. 잠깐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은 이재명 대표의 당 장악력을 보여준 무대였습니다. 왜 이렇게 김민석 표가 안 나오냐는 이재명 대표의 한마디에 김민석 후보가 1위로 올랐었고 초반 돌풍을 일으켰던 정봉주 후보는 명파리를 잘라내야 한다는 반명 발언으로 끝내 낙선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 대신 그건 등 막말을 쏟아내며 낯뜨거운 명비어천가를 힘차게 외친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었습니다. 친명 마케팅 경연장이었던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를 두고 당내 다양성이 실종된 일극체제에서 당내 민주주의가 질식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이런 내용으로 이번 당 전당대회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일극체제요? 자, 그럼 제가 거꾸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종영님께서 지금 글을 주셨는데 아니 힘을 모아서 하나로 똘똘 뭉쳐서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이걸 일극체제라고 합니까? 자, 100수십만 명이 투표에 참여해서 그 결과를 이재명으로 84% 그리고 정말로 다양한 색깔의 5명의 최고위원이 선출됐는데 이것이 일극체제다? 그리고 다들 나와서 5명 모두 이재명을 칭송만 했으니까 이재명 그러면 명비어천가를 불렀으니까 그것은 독재와 가깝다. 그래서 당내 민주주의가 질식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똑같은 사안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이라고 하면 국민들에게 어떻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까? 호남? 또는 좌파? 또는 운동권? 뭔가 이념지향성? 이런 것들이 약간 부담스러운 그 민주당의 껍데기처럼 여러분들께 느껴지지 않습니까?